안녕하십니까. 5주차 강의 척추질환의 침구요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교실 이윤규입니다. 침구의학은 한의학의 8개 임상 전문 과목 중 하나에 속합니다. 침구의학은 한의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경락과 경혈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함께 침과 뜸으로 대표되는 한의학의 물리적 치료술이 이론 및 시술 방법에 대하여 이를 습득한 후 전반적으로 신체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및 관리에 접목시키는 과목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침구의학 전문의는 주로 척추와 관절계통, 즉 근육 골격계통의 질환과 신경계통의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침구 치료가 적합한 척추 질환을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한의학의 증후학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이해한 후 이에 따른 침구 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한의과대학의 침구의학 과목의 교재인 침구의학 교과서와 동의보감의 내용을 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침구 치료가 적합한 척추 질환과 척추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하여 한의학의 증후적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구 치료가 적합한 척추부 질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 치료는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증상과 질병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특히 경추부 통증이나 요추부 통증을 침 치료가 유효한 대표적인 병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구 치료가 적합한 척추 질환을 분류하여 보겠습니다. 척추부에 나타나는 빈발 질환 중에서는 연부 조직의 손상이나 주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압박골절, 측만증, 사경증, 후종인대 골화증, 척수병증, 척추분리증 또는 전방전이증, 강직성 척추염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질병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부조직 손상입니다. 사진은 경추의 엑스레이 검사 사진입니다. 사실 연부조직의 손상은 방사선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우측 방사선 검사 사진처럼 라테랄 뷰에서 경추의 전만이 감소하는 영상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연부 조직의 손상은 증상 주위의 경혈이나 한의학의 경락이나 경근 이론을 이용한 경혈을 이용하여 침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근을 압박하면 신경근 병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경추 6번과 7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병증은 경추 7번의 신경근 병증이 발생하게 되어 삼두근 등의 근력 이상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의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추간판 탈출증의 MRI 사진입니다. 좌측 MRI는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추간판이 탈출한 영상이고 우측 MRI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추간판이 탈출한 영상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침구 치료는 증상의 부위와 양상에 따라 그 경혈을 선택하여 시술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사진은 척추관 협착증의 MRI 사진입니다. 좌측 MRI 영상처럼
퇴행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척추관 내의 마미신경이 압박하게 되면 신경의 허혈성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측 엑스레이 영상처럼 진공징후 음영이 보이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침구 치료는 주간판 탈출증처럼 증상의 부위와 양상에 따라 그 경혈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압박골절입니다. 사진은 압박골절의 MRI 사진입니다. 영상처럼 병변이 있는 추체는 그 위와 아래의 추체와 달리 추체 자체의 높이가 감소되어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압박골절의 침구 치료는 골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같은 재반 증상 치료를 위하여 침구 치료를 시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 측만증과 척추 분리증 및 전방 전이증입니다. 좌측 사진이 척추 측만증의 엑스레이이고 우측 사진이 척추의 전방 전이증 엑스레이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측만으로 인한 근육의 불균형 회복을 목표로 침구 치료를 시술할 수 있고, 전방 전이증은 전방 전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같은 증상 치료를 위하여 시술할 수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입니다. 좌측의 엑스레이와 우측의 CT는 모두 후종인대 골화증 영상입니다. 후종인대의 병변이 진행하게 되면 단순한 통증 이외에도 사지의 감각 이상이나 운동 약화 등 신경학적인 증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의 침구 치료는 병변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의 감소를 그 목표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척추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한의학적인 중우적 관점을 통하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은 진단의 체계나 치료 관점의 체계상 증후학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환자에게 어떠한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그 증상의 부위나 양상을 세밀하게 분류한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징후를 그 증상과 함께 전부 개통적으로 이해하여 최종적으로는 그 증상을 변증하고 이에 따라 진단하며 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듯 한의학에서는 증상을 개통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병의 유발 요인인 병인계통과 경락계통, 그리고 병변 유형별 계통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개통적으로 분류합니다. 척추 부위의 증상에 대하여 병인을 이용하여 분류할 때에는 육기와 어혈, 담음 등의 계통이 있고, 경락을 이용하여 분류할 때에는 경락의 피부 표면 노선과 그 기능적인 발현을 위주로 분류하거나 경락의 근육적인 계통인 경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변의 유형별로 분류할 때에는 어떠한 병변의 부위 및 양상 그 자체가 일종의 증후군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병인적인 분류 중에서 육기 계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기 계통이라는 것은 증상을 육기인 풍, 한, 서, 습, 조, 화 등 6개의 계통으로 분류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다면 습의 계통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통증이 고정적이고 또한 차게 하면 아프고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감소하는 증상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한의 계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로 상지와 하지의 증상과 관련이 있는 비증이라는 증후군에서는 육기 중 풍과 한, 습, 그리고 열 위주로 임상 증상의 계통을 분류합니다. 참고로 비증은 통증이나 저림과 같은 감각 계통의 증상에 해당하고,
위증은 마비나 무력감과 같은 운동계통의 증상에 해당합니다. 병인적인 분류 중에서 어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혈은 혈액의 흐름이 저체되었다라는 의미로 혈액대사의 이상으로 병리적 산물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통증이 야간에 심해지고 누르면 악화되는 양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이러한 일련의 증상은 어혈계통의 증상으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병인적인 분류 중에서 담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음은 체내의 수액대사의 이상으로 병리적 산물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통증이 통증 부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근 부위로 이동하는 양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일련의 증상을 우리는 담음계통의 증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락을 이용하여 증상을 계통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락에 따라 증상을 분류할 때에는 경락의 노선, 특히 피부 표면의 노선과 경락의 기능적인 발현을 위주로 해당 증상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추부의 경우에는 경추부 전면부의 증상은 인맥과 폐경, 그리고 대장경, 후면부의 증상은 동맥과 방광경, 그리고 소장경, 마지막으로 측경부의 증상은 담경과 삼초경으로 경락에 따라서 계통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지의 증상은 폐경과 대장경, 삼초경과 소장경, 그리고 심경과 심포경으로 구분하여 증상의 부위나 양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흉추부와 요추부는 측면부를 담경으로, 그리고 후면부를 동맥과 방광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요추부를 위주로 척추 자체를 신경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의 증상은 위경과 비경, 담경과 간경, 그리고 방광경과 신경으로 구분하여 그 증상의 부위나 양상에 따라 경락에 따른 계통적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병변의 유형별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변의 유형별 분류는 병변이 있는 부위와 양상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해당되는 유형은 일종의 독립된 증후군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추부의 증후군에는 한강증과 척통, 배통, 그리고 항연 등과 같은 유형별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흉추부의 병변 유형별 분류입니다. 흉추부에는 견배통과 배동, 척강, 그리고 배구루 등과 같은 유형별 증후군이 있습니다. 요추부의 병변 유형별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추부에는 대표적으로 10종 요통이 있습니다. 10종 요통이란 요통을 그 원인과 양상, 그리고 부위에 따라 총 10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요추부에 발생할 수 있는 10가지 증후군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종 요통에는 신어요통과 담음요통, 식적요통, 좌섬요통, 어혈요통, 풍요통, 한요통, 습요통, 열요통, 기요통 등이 있습니다. 10종 요통은 요통을 원인이나 부위, 양상 등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혈요통은 외상성의 통증으로 야간에 통증이 심하고 누르면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의 요통이고 풍요통은 통증이 하지부까지 연관통 또는 방산통처럼 발생하는 양상의 요통입니다. 담음요통은 통증이 요추 이외에 등 부위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통증이 또한 이동하는 양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증상이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는
척추 질환의 침구 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락과 경근 이론을 이용하여 증상을 특정 경락이나 경근 계통의 증상으로 분류하여 치료할 수 있고, 또는 척추 주위부 경혈을 직접 자극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상에 따라 대표적인 경혈을 상지부와 하지부에서 선택하여 비록 통증 부위와 원위 부에 위치는 하지만 특정한 효능이 있는 경혈을 선택하여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증상의 특징적인 양상에 따라 4개의 경혈을 1년의 처방으로 조합한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법에 해당하는 사암침법을 활용하여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척추 질환의 침구 치료에 대하여 경추와 흉추, 요추 등으로 그 부위별로 나누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증후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증상을 어떠한 특정 경락으로 구분하여 선택을 하였다면 분류한 경락에 존재하는 경혈을 취혈을 하여서 침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추부의 경우 전면부와 관련된 증상을 인맥과 폐경, 대장경 중에서 그 경락을 선택하여 선택한 경락의 경혈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고, 후면부와 관련된 증상은 동맥과 방광경, 소장경, 그리고 측경부와 관련된 증상은 담경과 삼초경 중 그 경락을 선택한 후 선택한 경락의 경혈을 이용하여 침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경추에서 기인하는 상지부 증상 또한 폐경과 대장경, 삼초경과 소장경, 그리고 심경과 심포경 중 해당 경락을 선택하여 그 경락의 경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추부와 관련된 경락의 주행 경로를 표시한 인체도입니다. 좌측 그림은 폐경의 노선이고 우측 그림은 대장경의 노선입니다. 특히 상지부 경락의 주행 경로는 경추의 심경근 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부 분절에 따른 증상 경로와 상당히 유사한 부위의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경과 대장경과 관련된 상지부의 증상은 경추 6번 신경근의 병증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부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심경과 소장경의 주행 경로를 표시한 인체도입니다. 좌측 그림은 심경의 노선이고 우측 그림은 소장경의 노선입니다. 소장경은 삼초경과 함께 경추 7번과 8번 신경근의 병증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부위에 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삼초경과 담경의 주행 경로를 표시한 인체도입니다. 좌측 그림은 삼초경의 노선이고 우측 그림은 담경의 노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초경은 소장경과 함께 경추 7번과 8번 신경근의 병증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경추 부위 경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척추부 증상이 근육계통의 증상이라면 당연히 해당 근육에 직접 침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을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치료를 한다면 다른 부위에 침치료를 하여도 해당 근육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한 해당 근육에 직접 침치료를 했을 때 해당 근육을 치료하는 것 외에도 부수적으로 같은 계통에 속하는 다른 근육의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경근 이론입니다. 경추부와 관련된 주요한 근육 중에서 흉쇄유돌근은 대장경과 위경, 그리고 소장경과 방광경, 삼초경, 담경의 경근에 속합니다.
후두하근은 방광경, 승모근은 방광경, 견갑거근은 소장경에 속하며 척추기립근은 방광경이나 신경의 경근에 속합니다. 경추부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주의부 경혈에는 대추, 풍부, 풍문, 풍지, 견정, 승장, 통천, 백회, 완골, 아문, 대저 등이 있습니다. 상지와 하지의 경혈에는 상지에는 후계, 중저 등이 있고 하지에는 신맥과 현종, 양른천 등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위의 경혈 위주로 치료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암침법은 경추부 증상 또는 경추기원성의 증상을 계통적으로 분류한 침구치료의 조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추부 증상이 폐경의 기능 부전과 관련이 있다면 폐정격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흉추부의 경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추부의 경우 후면부와 관련된 증상은 동맥과 방광경, 그리고 측면부와 관련된 증상은 담경, 이 중에서 경락을 선택하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은 척추 그 자체의 병변과 연관지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흉추부와 관련된 경락의 주행 경로를 표시한 인체도입니다. 좌측 그림은 동맥의 노선이고 우측 그림은 신경의 노선입니다. 동맥은 신체의 후면을 경유합니다. 신경은 신체의 전면 피부를 경유하나 척추 그 자체에 연관됩니다. 방광경과 담경입니다. 좌측 그림은 방광경의 노선이고 우측 그림은 담경의 노선입니다. 방광경은 신체의 후면, 그리고 담경은 신체의 측면을 경유합니다. 흉추부의 경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추부와 관련된 주요한 근육 중 승모근은 방광경, 광배근은 방광경과 폐경, 그리고 능형근은 대장경에 속합니다. 또한 척추기립근은 방광경이나 신경의 경근에 속합니다. 근육과 동반된 증상을 경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경근의 이론에 따라 침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흉추부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경혈은 주로 흉추부 근처의 경혈을 많이 활용합니다. 동맥이나 방광경 1선 또는 2선의 경혈을 사용하여 흉추부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흉추부가 아닌 다른 부위의 경혈을 이용하여 흉추부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서는 척추의 강직성 통증은 인중, 어깨와 등의 통증에는 수삼리를 시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추부의 경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추부의 경우 후면부와 관련된 증상은 동맥과 방광경, 측면부와 관련된 증상은 담경 중에서 그 경락을 선택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척추 자체의 병변과 연관지어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신경 경락은 요추의 병변에 매우 중요한 경락입니다. 요추와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지부 증상 또한 위경과 비경, 담경과 간경, 그리고 방광경과 신경 중 경락을 선택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추부와 관련된 경락의 주행 경로를 표시한 인체도입니다. 좌측 그림은 위경의 노선이고 우측 그림은 비경의 노선입니다. 특히 하지부 경락의 주행 경로는 요추의 신경근 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부 분절에 따른 증상 경로와 상당히 유사한 부위의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경과 비경과 관련된 하지부의 증상은 요추 4번 신경근의 병증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부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방광경과 신경입니다. 좌측 그림은 방광경의 노선이고 우측 그림은 신경의 노선입니다. 방광경과 신경은 요추 5번 신경근의 병증과 유사한 형태의 부위에 그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담경과 간경입니다. 좌측 그림은 담경의 노선이고 우측 그림은 간경의 노선입니다. 담경과 간경은 천추 1번 신경근의 병증과 유사한 형태의 부위에 그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맥입니다. 그림은 동맥의 노선입니다. 요추뿐만 아니라 경추와 흉추 모두 척추의 병변에 많이 응용할 수 있는 경락입니다. 요추부의 경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추부와 관련된 주요한 근육 중 복직근은 위경과 비경, 심경, 그리고 외복사근은 담경과 비경, 위경, 내복사근은 담경과 비경에 속합니다. 또한 광배근은 방광경과 폐경, 장요근 중 장골근은 위경과 비경, 그리고 장요근 중 대요근은 위경과 비경, 신경에 속합니다. 경추부터 요추까지 광범위하게 내려오는 척추 기립근은 방광경이나 신경의 경근에 속합니다. 요추의 근육은 아니지만 요추 근육과 서로 협조, 길항 관계를 통하여 요추와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많은 둔부의 근육 중 이상근은 담경, 대둔근은 방광경에 속합니다. 요추부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추 주의부 경혈에는 요양관, 신수, 기해수, 대장수, 관원수, 팔뇨, 질변, 환도 등이 있습니다. 하지부의 경혈에는 풍시, 승부, 음문, 위중, 승근, 승산, 골륜, 족삼리, 양른천, 현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십종요통과 관련된 경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십종요통에 대한 치료 경혈이 각각 요통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요통에는 신수, 위중, 인중, 그리고 관원을 선택하여 침치료를 할 수 있고, 담음요통에는 후계, 태계, 족임읍, 그리고 골륜을 선택하여 침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요추부의 사암침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부와 마찬가지로 요추부에도 각종 요통과 관련된 사암침법이 있습니다. 사암침법은 요추부 자체의 증상 또는 요추 기원성의 증상을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4개의 경혈을 1년의 침 처방으로 정한 침구치료 조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추부 증상이 대장경의 기능 부정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대장정격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경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청혈입니다. 협청혈은 척추의 극돌기 외측으로 5푼 정도 떨어진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의학에서는 경추부터 요추까지 모든 추체의 양옆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협청혈은 부척추근의 심층 근육 중 하나인 다혈근의 침 자극을 목표로 시술합니다. 다혈근은 척추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다혈근은 주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 등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된 증상에는
직접적으로 침구 시술을 할 수 있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그 외의 경혈에는 8회열이 있습니다. 8회열은 증후군별로 8가지의 대표 경혈을 명시한 것입니다. 근육질환에는 양른천, 척수질환에는 현종, 어혈질환에는 격수, 뼈질환에는 대저 등을 선택하여 침치료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각종 질환의 증상 유형에 따라 8회열을 다른 경혈과 배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척추질환의 침구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